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장현지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특히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천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많은 수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과 그리고 또 그 내부적으로 갈등을 벌이거나 또는 이제 공천 경쟁을 해야 되는 원외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지금 어느 정도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기준에 따라 공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개파라든지 다른 외부 요인이 없이 철저하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합과 그리고 혁신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런 또 어려운 숙제들이 지금 지도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차근하게 풀어나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 고민이 많을 텐데 특히 지금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죠. 오늘 지역 행사에서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그동안 시장을 방문하면서도 마주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 대표가 먼저 다가가서 원 전 장관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강성필 위원장님, 네. 두 사람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야당에 떠오르는 대선 주자인데 이 대선 주자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뭐랄까 서로 간에 좋은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야지 뭐 인상 쓰고 뭐 그런 모습, 불필요한 모습 보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지금 상황이 매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소속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장관은 안 그래도 그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과의 어떤 불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본부장까지 나서게 된다면 안 그래도 없는 표가 더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선거 후반에 가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과 단일화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원희룡 장관이 수긍하고 받을 수 있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납득을 할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일단 원 전 장관이 먼저 다가가서 반갑다고 말을 걸었고 이 대표가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합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반 이재명 전선으로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힘을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피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 여론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만난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안정권 씨 유튜버 이분들이 출마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이게 마지막에는 사퇴한다. 원희룡 장관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방송을 이미 했어요. 네. 그 방송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일은 없다. 이래 보고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죠. 안민석 의원을 저기 가듯이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완전히 그걸 드러내겠다 위선을 이런 이제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정에서만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고 마지막에는 반 이재명으로 통일이 된다. 이래 보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뭐 안정권 씨가 출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출마를 할 때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전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 부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중진들의 뭐 이렇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찐명들이 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보다 국민들에게 좀 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 감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3당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현역과 도전자들이 저는 최대한 다 경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잡음이 최소화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워낙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에서 많은 승리를 했지만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대거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실 엄청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선을 시키지 않으면 공천 불협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경선을 통해서 저는 후보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술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네. 뭐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어 이렇게 써놨으니 자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의원은 새술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동영 의원은 새술입니까? 헌술입니까? 저는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네. 이분들이 새술입니까? 이분들이 장강의 뒷물결입니까? 아니면 장강의 앞물결입니까? 저는 이걸 무조건 친명은요. 네. 친명은 전부 새술이에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리고 이게 무조건 장강의 후랑 뒷물결이에요. 친명은. 그리고 이게 반 이재명은 전부 장강의 앞물결로 밀려나고 헌술이 돼버리는. 어떻게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파적인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중진 그리고 올드보이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구정처장님. 네. 그러니까 뭐 술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새술입니까? 대선에서 패하신 분 아닌가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분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치러진 6.1 지방선거 때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하시지 않았나요? 네.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져야 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지금 당대표로 공천까지 진두지휘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 새술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야 된다. 이런 민주 당내 여론도 있고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점 굳이 새술을 비유를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도 관건입니다. 이 임 전 비서실장은 서울 중동갑을 선언했는데 이 당내에서는 서울 송파갑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천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확실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뭐 평론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단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그 신청한 지역인 중성동갑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공천을 했을 때 가장 당에게 큰 총선 전략에서 유리한지 여부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어느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게 될지 또는 뭐 경선을 치르게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큰 전략상에서 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자들과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검토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가고자 하는 저 지역, 그러니까 중성동구갑 지역은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 을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빈 공간이 된 곳이거든요. 저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주목도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결단이 좀 빛이 바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양지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또 험지에 도전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런 정치적 결단도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4월 10일 총선이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는 52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청산론을 그리고 민주당은 이 정권 심판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44.3%, 더불어민주당이 37.2%로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 그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순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서 말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그리고 뭐 돈봉투에 연루된 그 의원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좋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시켜버리면 이것은 계속 부소스와 논란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넘어서려면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감동은 사람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어떤 감동이 있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야의